안녕하세요. 예. 안주 잘 보내셨어요? 예. 잘 안 보내셨어요? 자, 오늘은 좀 날씨가 바람이 불어갖고 좀 쌀쌀한 것 같은데 하여튼 따뜻하게 입고 다니시고요. 자, 오늘은 이제 공법 6주차 수업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 정비법 마무리 짓고요. 그리고 건축법 쭉 들어야 되니까 부지런히 좀 보고요. 자, 저번 주 확인학습 문제 한번 풀어보겠습니다. 자, 우리 저번 주에는 도시개발사업 그리고 정비사업 앞부분까지 쭉 본 것 같은데요. 자, 1번 문제부터 한번 풀어봐요. 지자체인 개발사업 시행자가 이 토지 수용하려면 사업 대상 토지 면적 3분의 2 이상 토지를 소유해야 된다. 자, 틀렸죠? 자, 뭐가 틀렸어요? 예, 지자체가 틀렸죠. 그럼 이런 이제 수용을 하기 위해서 요건, 면적 3분의 2 이상 소유, 총수 2분의 2 이상 동의, 이 수용 요건을 갖춰갖고 수용하는 것은 민간사업 시행자. 그럼 지자체는 민간이 아니고 공공이니까 이런 요건을 갖출 필요가 없고요. 그 다음 이번에 토지상환 채권 발행하는 규모는 그 토지상환 채권으로 상환할 토지나 건물이 개발사업으로 조성되는 분양토지 건물 면적 3분의 1이 아니고 2분의 1, 2분의 1을 초과해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2분의 1까지만 발행할 수가 있고요. 자, 우리 토지상환 채권이라는 것은 보상금 주는데 돈으로 주는 게 아니고 나중에 뭘로 주겠다? 땅으로. 그래서 사후 현물 보상이다 라고 하고요. 2분의 1까지만 발행합니다. 그럼 그 3분의 1 바꿔주는 이유는 뭐하고 헷갈리라고요? 원형지. 원형지는 얼마까지요? 3분의 1. 그래서 3번. 자, 원형지 개발자인 지자체는 최장 10년의 범위에서 자, 대통령 영이 정하는 기간 안에는 원형지 매각할 수 없다. 그 원형지는 싸게 공급받으니까 투기 못하게 일정한 기간 매각을 제한하고요. 근데 얘는 뭐가 틀렸어요? 역시 지자체. 자, 국가나 지자체는 투기의 우려가 없기 때문에 일체 매각 제한이 없습니다. 저 국가와 지자체는 매각할 수 없다 이런 제한이었고요. 그 다음에 4번에 조성토지 등을 공급하고자 할 때 주택법에 따른 공공택지의 공급은 추첨의 방법으로 분양할 수 없다가 아니고 있다. 자, 그것까지 잘 봐야죠. 그래서 없다가 아니고 있다. 그럼 우리 수용 방식으로 공사해가지고 조성된 토지, 자, 요걸 택지 분양한다 그래요. 자, 택지 분양하는 방법, 원칙은 경제 임차료입니다. 그런데 예외적으로 추첨 수의계약 예외가 있죠. 저 조경 추수 조성 토지는 경쟁 입찰이 원칙이 돼 추첨 수의계약 예외가 있고요. 특히 추첨으로 분양할 수 있는 게 딱 네 가지 있죠. 저 그게 핵심이에요. 추첨으로 분양할 수 있는 거. 일단 규모가 나옵니다. 국민주택 규모 330 이하. 그리고 공짜로 시행하는 네 글자죠. 공공택지, 공장용지 4개만 추첨으로 분양할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5번 행정청이 아닌 시행자가 이 환지계획 작성한 때는 시도지사에 인가받는다. 저 틀렸죠? 저 환지계획의 내용은 가장 지엽적인 사항이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이 환지계획은 제일 가까운 사람 시군 구청장에게 인가받습니다. 시도지사가 아니고 시군 구청장 인가. 그 다음에 6번에 환지계획에서 정해진 환지는 그 환지처분이 공고된 날부터 종전토지로 본다. 그 환지를 종전토지로 본다 이 말의 의미는 환지처분이 있게 되면 토지 소유자는 종전토지 대신 새로 받은 환지의 소유권을 취득하게 돼서 자, 환지를 종전토지로 본다 이렇게 표현하고요. 자, 취득하는 거니까 언제요? 다음 날. 그래서 환지처분 공고 다음 날부터 종전토지로 보고요. 거꾸로 종전토지에 있던 권리는 소멸하죠. 소멸은 언제요? 끝날 때. 그래서 끝날 때 소멸, 다음 날 취득. 그다음 7번 시도지사가 개발채권 발행하는 경우 그 상황 방법 절차에 관해서 국토부 장관의 승인받아야 된다. 자, 이 도시개발채권은 누가 누구의 승인받았고 발행하는지 저거 가지고 제일 잘 물어봐요. 일단 시도지사가 발행하는데 국토부 장관의 승인이 아니고 행정자치부 장관, 행자부 장관 승인받아갖고 발행하고요. 자, 8번부터는 이제 정비법입니다. 8번의 주거환경 개선 사업은 단독, 다세대 주택 등이 밀집한 지역에서 정비기반시설 등의 확충을 통해서 주거환경을 보존하면서 정비 개량하는 사업이다. 그럼 보존하면서 정비하는 최소한으로만 하는 사업은 주거환경 관리 사업이고요. 주거환경 개선 사업 얘는 달동네라고 그랬죠. 도시 저소득 주민이 집단으로 거주하는 지역, 정비기반시설 극히 열악하고요. 노업을 나온 추물이 과도하게 밀집해 있는 달동네 개발.
그 다음에 9번 정비기반설에 해당하는 것은, 그러면 정비기반설은 정비사업하면서 설치해주는 기반설이고요. 자, 7가지. 도로, 상하수도, 공원, 공용주차장, 공동구, 열이나 가스, 그리고 광장. 그래서 1번이 정답. 광장은 정비기반설이고요. 나머지는 다 공동이용시설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정비기반설, 공동이용시설 섞어놓으면 헷갈리니까 정비기반설 7개를 확실하게 정리를 하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10번에 재건축 사업에서 토지 등 소유자는 정비구역에 소재한 토지 또는 건물 소유자와 지상권자를 말한다. 그러면 토지 소유자 또는 건물 소유자 또는 지상권자 다 되는 것은 재건축 이외의 사업. 그럼 재건축 사업에서만 토지 등 소유자 개념이 다르죠. 재건축에서는 건물 및 부속 토지의 소유자, 건물과 부속 토지를 다 소유하고 있는 자만 토지 등 소유자가 되고요. 그 다음에 11번에 특광시장 군수는 정비 기본계획을 10년 단위로 수립해야 된다. 자, 군수 들어와서 틀렸죠. 자, 정비 기본계획은 관할구역에 정비사업 할 곳이 많은 큰 도시에서 자, 앞으로 10년까지 뭐부터 할지 순서 매기려고 수립해요. 근데 저 군지역 시골에서는 정비사업 할 곳이 거의 없다고 그랬죠. 그 군수가 기본계획 수립하고 그럴 필요는 없어요. 특광시장이 10년 단위로 수립해서 5년마다 타당성 검토합니다. 그 다음에 12번 자, 시장군수 자치구의 구청장은 정비계획 수립에서 특광도지사에게 정비구역 지정을 신청한다. 자, 요게 올해 개정된 사항이고요. 자, 12번 질문은 그냥 다 틀렸어요. 그럼 우리 이제 정비계획 수립에서 정비구역 지정하는데 구청장하고 광역시의 군수는 정비계획 수립에서 특별시장, 광역시장에게 정비구역 지정을 신청합니다. 그런데 도에서 시장이나 군수는 정비계획 수립에서 도지사한테 신청하는 거 아니죠? 직접 정비구역도 지정을 해요. 그래서 절대 이제 정비구역의 지정권자가 될 수 없는 것이 도지사입니다. 그래서 도지사에게 정비구역 지정을 신청한다. 이런 게 틀렸어요. 그래서 여기까지 저번 주 내용들 봤고요. 자, 오늘은 기본서 335페이지. 335페이지에 이제 3장 정비사업의 시행. 자, 정비법 오늘 쏴 봐야 되니까 좀 많이 보는데요. 자, 다시 한번 저번 주 내용들 한번 봐요. 그럼 관할구역에 정비사업 할 곳이 많은 큰 도시. 큰 도시에서는 일단 정비 기본 계획. 자, 이거부터 의무적으로 수립해서 이 관할구역의 사업을 앞으로 10년간 어떻게 나갈지 순서, 방향을 설정한다라고 하고요. 그래서 이 기본 계획은 큰 도시에서만 수립하니까 특별시장, 광역시장 또는 시장, 자, 특광시장 여자들이 수립하고요. 자, 이 기본 계획에 따라서 이제 정비 사업을 하려고 구체적으로 수립하는 계획을 정비 계획이다라고 하죠. 자, 정비 사업의 구체적인 내용을 정하는 계획이고요. 이 정비 계획에 따라서 이제 여기서 정비 사업 합니다. 정비 구역을 지정. 그럼 정비 계획 수립해서 정비 구역 지정하는데 일단 자, 구청장 그리고 광역시의 군수. 자, 구청장 등은 정비계획 수립해서 직접 정비구역 지정 못하죠. 자, 구청장 등은 누구한테 신청을 해요? 특별시장, 광역시장. 이게 신청해서 이 특별시장, 광역시장이 정비구역을 지정하고요. 그 다음에 도에 있는 시장하고 군수. 여기서 군수는 이제 도예요. 그럼 시장 군수는 정비계획 수립해서 도지사한테 신청하는 게 아니고 직접 정비구역을 지정을 합니다. 그래서 자, 우리 정비계획의 수립권자는 결론적으로 누가 돼요? 시장, 군수, 구청장. 자, 요거 줄여가지고 얘기하면 누구다? 시장, 군수. 시장, 군수가 정비계획 수립해서 자, 정비구역은 특별시장, 광역시장, 시장, 군수, 특광시장, 군수. 자, 여자들이 지정하고요. 절대 이제 정비구역의 지정권자가 될 수 없는 게 누구다? 도지사. 도지사는 절대 지정권자가 안 돼요. 자, 여기까지를 사업을 하기 위한 준비 단계 1단계라고 합니다. 이런 구역 지정해 놓고 사업하는 게 원칙. 자, 그런데 1단계 이거 다 아이고 어휴 깜짝아. 자, 1단계 이거 다 적용 안 하는 사업이 하나 있죠. 가로주택 정비사업. 자, 이 가로주택 정비사업은 일정한 요건을 갖춘 가로구역에서 소규모로 사업합니다. 그래서 기본계획, 정비계획, 정비구역 다 적용하지 않는다. 이런 이제 예외가 있고요. 그러면 정비구역 또는 가로구역에서 사업을 하는데 우리 정비사업은 종류가 몇 가지가 있어요?
6개가 있죠. 그 6개 사업별로 특징들이 다 다르기 때문에 그 335페이지에 정비사업의 시행 방법, 이 6개 사업별로 시행 방법이 다 나눠져요. 그래서 시행 방법 별표 또 한 페이지 넘겨보세요. 6개 사업별로 시행자도 다 다릅니다. 거기다가도 별표. 그래서 이 시행 방법과 시행자 요걸 확실하게 정리를 해야 우리가 이하의 정비사업의 체계, 이 절차를 이해할 수가 있죠. 그래서 이 시행 방법과 시행자가 정비법의 핵심이요. 확실하게 정리를 해야 되는데요. 자, 시행 방법부터 하나씩 보겠습니다. 정비사업을 시행하는 방법. 자, 첫 번째 사업은 주거환경 개선사업. 자, 우리 주거환경 개선사업은 어디를 개발한다고요? 달동네. 이 달동네를 개발하는 사업이다. 그래서 얘가 달동네, 제일 못 살고 어려운 동네니까 이 주거환경 개선사업은 모든 정비사업의 시행 방법을 다 동원할 수가 있죠. 그래서 시행 방법에서는 자, 얘가 핵심이에요. 주거환경 개선사업. 그래서 크게 4가지 방식으로 할 수가 있어요. 첫 번째, 시행자 정비구역의 정비기반시설 새로 설치 확대하고 토지 등 소유자는 스스로 주택을 개량하는 방법. 자, 줄여가지고 주택 개량 방법이라고 하고요. 그럼 달동네 도로 상하수도 기반시설은 시행자가 설치해주고 토지 등 소유자는 스스로 뭐 하면 돼요? 자기 집 고친다 그 얘기죠. 주택을 개량하는 방법. 그다음 두 번째는 시행자가 수용해서 주택을 건설해왔고 우선 공급 수용. 세 번째는 환지로 공급. 자, 환지로 공급해준다 이 말은 토지로 교환해준다 그 얘기인데, 자, 우리 정비사업에서 토지로 교환해준다. 자, 요거는 뭐만 한 상태? 정비 기반시설만 정비한 토지 상태로 돌려주는 것을 환지 방법이라고 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네 번째 능력이 되면 자, 관리 처분 계획에 따라서 주택 등을 건설해왔고 분야해주는 방법. 자, 그 방법을 관리 처분 방법이라고 하고요. 소위 요거를 분양 방법이라고 그래요. 그리고 주변에 재개발 뭐 이런 거 했다. 새로 아파트 분양받는다 그러죠. 이 분양받는 방법을 관리 처분 방식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크게 이렇게 4가지. 이게 정비사업의 모든 시행 방법. 그래서 키워드 잡아왔고요. 개량, 수용, 환지, 관리 처분. 자, 앞글자로 들었다고 개, 수, 환, 관. 자, 여기 외우세요. 개수, 환관. 이 4가지 모든 시행 방법을 다 동원해서 할 수가 있는데요. 자, 이 중에서도 달동네 이거 제대로 개발시키려면 무슨 방법이 주겠어요? 수용. 싹 수용해가지고 다 철거해버리고 도로부터 싹 새로 깔고 아파트도 짓고 이래야 달동네가 제대로 개발이 되죠. 그래서 수용 방법이 준데 요 각각의 방법으로 할 수도 있고 혼용 방법을 할 수도 있어요. 뭐 수용 방법과 환지 방법을 혼용해서 할 수도 있다. 그래서 혼용 방법도 가능하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사업은 이제 재개발. 자, 재개발 사업은 2가지 방법으로 할 수가 있습니다. 관리 처분 계획에 따라서 이 주택 등을 건설해서 분양해 주거나 또는 환지로 공급하는 방법. 그래서 관리 처분, 환지 2가지 방법인데, 자, 이 중에서 뭐가 주된 방법이겠어요? 관리 처분. 소위 재개발한다 그러면 아파트 분양받는 거 생각하죠. 이런 분양받는 것을 관리 처분 방식이라고 하고요. 그 다음에 재건축 사업. 자, 요거는 딱 하나밖에 없어요. 관리 처분 계획에 따라서 주택 등을 건설해서 분양해 주는 방법. 관리 처분 방법. 그 다음 4번째는 도시환경 정비사업. 자, 일단 이 도시환경 정비사업. 얘는 무슨 지역에서 하는 거예요? 주거지역이 아니고 상업공업지역. 상업공업지역에서 뭐 시장 재개발, 공장 재개발 하는 것을 도시환경 정비사업이라고 하고요. 자, 얘도 시장 재개발이나 공장 재개발이니까 재개발하고 똑같아요. 첫 번째, 관리 처분 계획에 따라서 건물, 뭐 상가나 공장 지어갖고 분양하거나 또는 환지로 공급하는 방법. 그래서 관리 처분, 환지 2가지 방법으로 할 수가 있고요. 그다음 5번째 사업은 주거환경 관리 사업. 그럼 좀 전에 우리 문제에서도 봤어요. 주거환경 관리 사업 요거는 어디서요? 해제된 정비구역. 주민들이 다 반대해갖고 사업이 무산이 돼서 해제가 됐을 때 대안 쪽으로 할 수가 있는 사업이고요. 그래서 얘는 적극적으로 분양받고 환지받고 이런 거 절대 없어요. 시행자 정비기반시설 등을 새로 설치 확대하고 토지 등 소유자는 스스로 주택을 보존하면서 정비 개량한다. 그래서 주택을 보존하면서 정비. 자, 보존한다 이 말의 의미는 주택에 손 안 대도 상관없다 그 얘기죠. 그래서 가장 소극적이에요. 얘는 그냥 기반설만 조금 깔아주고 끝나는 가장 소극적으로 하는 거고요. 그래서 얘하고 첫 번째 거하고 헷갈리면 안 돼요.
주거환경 개선 사업은 토지 등 소유자가 주택을 뭐 한다고 그랬어요? 개량. 근데 주거환경 관리 사업은 주택을 보존하면서 정비 개량. 이 보존자 역시 이게 키워드가 돼요. 그다음 여섯 번째 사업은 가로주택 정비 사업. 자, 얘도 하나밖에 없어요. 관리 처분 계획에 따라서 주택 등을 건설해서 분양합니다. 그래서 자, 우리 6개 사업의 시행 방법 쭉 봤는데 첫 번째 이 주거환경 개선 사업만 좀 아는 거지 나머지 사업들은 뭐 관리 처분 아니면 환지 비슷비슷하죠. 그래서 이 시행 방법 사업별로 정리하는 게 제일 좋은 건데 자, 우리 시험에서는 논점으로 갖고 물어봐요. 그래서 자, 일단 이 주거환경 개선 사업의 시행 방법 4개. 자, 뭐가 있다고요? 개, 수, 환, 관. 그다음 이하의 사업 중에서 환지 방법이 없는 사업이 3개가 있어요. 그거를 찾아야 돼요. 환지 방법이 없는 사업. 그럼 대표적으로 재건축. 얘는 환지 방법이 없습니다. 그럼 왜 재건축 사업은 환지 방법 없을까요? 이거 시험에서 몇 번 물어봤는데 우리 재건축은 정비 기반시설이 양호하다고 그랬죠. 그럼 기반시설만 정비한 토지로 교환할 이유가 있다 없다? 없다. 그 이름대로 재건축은 그냥 건물만 다시 져갖고 분양해주는 관리 처분 방법밖에 없고요. 또 똑같은 게 오고요. 가로주택 정비사업. 자, 가로주택 사업도 종전의 가로를 유지, 즉 도로는 그대로 유지하고 건물만 다시 져갖고 분양받는 거죠. 그래서 재건축하고 가로주택 사업 그리고 주거환경 관리 사업. 자, 요 3개의 사업은 환지 방법이 없어요. 그 다음에 관리 처분 방법 즉 주택이나 건물 져갖고 분양해주는 관리 처분 방법이 없는 사업은 딱 하나. 주거환경 관리 사업. 자, 얘는 분양받는 방법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 주거환경 관리 사업은 적극적으로 분양받고 환지받고 이런 게 일체 없어요. 그냥 주택을 보존하면서 정비해라. 그래서 다음 6개 정비 사업 중에서 관리 처분 방법이 없는 사업은 그렇게 물으면 뭐 제일 쉽게 물어보는 거죠. 무슨 사업? 주거환경 관리 사업. 근데 환지 방법이 없는 것을 바르게 짝지은 것은 뭐 이런 식으로 물어보면 조금 이제 난이도가 올라가고요. 교재 한번 봅니다. 시행 방법에서 첫 번째 주거환경 개선 사업. 자, 다음의 방법이나 혼용 방법에 따른다 하는데 자, 1번은 끝에 주택을 뭐 한다고요? 개량. 2번은 수용. 3번은 환지. 4번은 관리 처분. 개수 환관. 개수 환관. 그 다음에 두 번째 재개발 사업은 정비구역의 인가받은 관리처분 계획에 따라서 주택과 부대 복리시설 및 오피스텔 동그라미 오피스텔을 건설해서 공급. 자, 여기 이제 분양받는 관리처분 방법이고요. 또는 환지 방법에 의한다. 관리처분 환지. 또 밑에 재건축. 자, 재건축 사업은 정비구역 안 또는 정비구역이 아닌 구역. 자, 밑줄. 그럼 정비구역이 아닌 구역에서도 할 수 있는 사업은 뭐밖에 없어요? 재건축. 저 재건축만 정비구역 안 밖에서 이렇게 표현할 수가 있고요. 자, 안팎에서 인가받은 관리처분 계획에 따라 주택과 부대 복리시설 및 오피스텔 동그라미 오피스텔을 건설 공급하는 방법에 의한다. 거기까지 보면 돼요. 그러면 재건축은 관리처분 방법 하나밖에 없고요. 대표적으로 뭐가 없다고요? 환지 방법이 없습니다. 그 다음에 재개발하고 재건축 작년에 다 개정된 사항인데 우리가 동그라미 친 거. 이 재개발 재건축할 때는 주택만 지어갖고 분양하는 게 아니고 뭐까지? 오피스텔까지 다 지어갖고 분양할 수가 있도록 해요. 이 재개발 재건축 사업의 활성화를 위해서 이제 오피스텔까지 다 지어갖고 분양할 수 있도록 하고요. 나머지 것들은 읽어보시면 되고 한 페이지 넘겨보세요. 그럼 예제 5번 문제 한번 보죠. 자, 옛날 문제인데 그 인가받은 관리처분 계획에 따라 주택이나 건물을 공급하는 방법 그리고 환지 방법이 모두 가능한 정비사업을 바르게 열거한 것은 자, 이런 식으로 물어보는 거예요. 그럼 일단 기획 주거환경 관리사업. 자, 주거환경 관리사업은 관리처분 방법도 없고 환지 방법도 없고 그럼 기획 들어간 거는 다 틀렸다 그죠? 그래서 밑에 여기 보면은 1, 2, 3 세 개는 그냥 다 틀린 거예요. 그 하나만 알아도 확률이 그냥 50%로 확 올라가요. 그 다음에 디귿 재건축. 재건축 사업은 뭐가 없어요? 환지. 그럼 디귿 들어간 것도 틀렸죠. 그럼 정답은 4번. 자, 이렇게 물어보는데 이거 쉬운 거예요? 어려운 거예요? 지금 오늘은 또 쉬운 거죠. 오늘도 아니고 지금은 쉬운 거죠. 그래서 자, 시행 방법 절대 이거 어려운 거 아니니까 시행 방법을 정리하고요. 그럼 우리 결론적으로 자, 주거환경 관리 사업 얘 하나 빼고
나머지 정비 사업은 다 무슨 방식으로 하는 거냐? 관리 처분 방식. 그래서 우리 정비 사업의 일반적인 시행 방법은 관리 처분 방법이다라고 하고요. 이런 이제 방법에 따라서 누가 사업할 건지 시행자. 시행자 이것도 사업의 개념을 알아야 돼요. 그럼 우리 주거환경 개선 사업은 달동네를 개발해요. 그럼 달동네 토지 등 소유자 자기들이 정비 사업할 능력이 돼야 한대요. 능력 없어요. 그럼 능력이 없어도 자기들이 해보겠다. 의지, 불꽃 같은 의지가 있으면 할 수 있는데 불꽃 같은 의지가 있어요, 없어요? 의지도 없어요. 그냥 다 수용당해갖고 쫓겨나가는 것밖에 안 돼요. 그래서 저희 달동네 토지 등 소유자는 능력도 없고 의지도 없고, 그러니까 이 주거환경 개선 사업은 누가 할 수밖에 없는 거냐? 공공이 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 정비 사업에서 공공이라고 할 때는 시장, 군수, 주택공사 등, 시장군수와 주택공사 등을 공공이다라고 하고요. 그래서 주거환경 개선 사업은 무조건 공공이 합니다. 근데 예전에는 이 공공이 이제 단독으로 시행할 수 있다 이렇게만 규정하고 있었는데, 자 이것도 역시 작년에 개정되었고요. 자 공동으로 시행할 수도 있어요. 이 건설회사하고 공동으로 할 수도 있다 이렇게 개정이 됐고요. 그래서 시장군수나 주택공사 등이 단독으로 시행할 수도 있고 건설회사와 공동으로 시행할 수도 있는데, 자 원칙은 동의받아야 됩니다. 정비예정구역의 토지 등 소유자 3분의 2 이상, 자 분수만요 쓸게요. 3분의 2 이상과 세입자 세대수 과반수의 동의 각각 얻어갖고 시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해요. 그래서 토지 등 소유자 3분의 2, 세입자 과반수 동의를 각각 얻어갖고 시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그런데 이 토지 등 소유자가 주거환경 개선 사업 합시다 동의해줄까 안 해줄까요? 잘 안 해줘요. 이거 뭐 쫓겨나는 것밖에 안 되니까. 그래서 천재지변 등으로 긴급할 때는 동의 없이 할 수 있다 이런 예외를 둡니다. 근데 예외가 있긴 있는데 원칙은 동의받아갖고 누가 하는 거냐? 시장, 군수, 주택공사 등. 그다음 두 번째 재개발 사업. 저 재개발은 아파트로 분양받든 땅으로 돌려받든 다시 다 돌려받죠. 자 이런 받을 때는 자기들이 하는 게 가장 합리적이에요. 즉 토지 등 소유자 하는 건데, 자 토지 등 소유자 그냥 못 하고요. 이 재개발하려면 반드시 토지 등 소유자 뭐를 만들어야 되냐? 조합. 재개발 조합을 만들어서 자 조합이 단독이나 또는 일정한 자하고 공동 시행할 수가 있고요. 자 재건축 사업도 다시 아파트 분양받으니까 토지 등 소유자 자기들이에요. 그런데 이 재건축도 토지 등 소유자 반드시 뭘 만들어서? 조합. 이 재건축 조합 만들어서 조합이 단독이나 공동으로 합니다. 즉 재개발하고 재건축 사업은 토지 등 소유자가 조합 만들어서 조합이 사업한다 그 얘기고요. 그래서 여기서 조합 설립은 의무라고 그래요. 반드시 조합을 만들어서 조합이 사업합니다. 그 다음에 도시환경 정비 사업도 뭐 상가나 공장, 건물로 분양받든 땅으로 받든 다시 다 돌려받으니까, 자 얘는 토지 등 소유자가 직접 할 수가 있어요. 토지 등 소유자 할 수도 있고 또는 토지 등 소유자가 조합을 만들어서 단독이나 공동으로 할 수가 있고요. 그래서 6개 사업 중에서 토지 등 소유자가 단독으로 할 수 있는 사업은 딱 하나가 있어요. 도시환경 정비 사업. 그러면 여기서는 조합 설립하는 게 의무가 아니고 임의적인 거다 그 얘기인데, 자 도시환경 정비 사업 요거는 토지 등 소유자가 단독으로도 할 수 있다. 이유는 뭐겠어요? 자 얘는 사람 많은 주거지역이 아니고 무슨 지역? 상업지역이나 공업지역. 우리 공업지역 같은 데는 공단에 입주해 있는 기업이 몇십 개밖에 안 돼요. 즉 토지 등 소유자가 몇십 명밖에 안 되면 굳이 조합 만들 필요가 없다 얘기죠. 그래서 토지 등 소유자 몇 명 안 되면 자기들이 할 수 있고, 토지 등 소유자 많으면 조합을 만들어 갖고 할 수도 있고요. 그래서 이 토지 등 소유자나 조합이 다 할 수 있는 사업이 도시환경 정비 사업. 그 다음에 주거환경 관리 사업. 자 요거는 해제된 정비구역 항상 사업의 개념. 그러면 주민들 다 반대해 갖고 해제가 됐는데 주거환경 관리 사업을 토지 등 소유자 조합 만들어서 한다? 절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도 공공이 하는 건데, 그 공공 중에서도 누가 원칙이냐? 시장, 군수. 그래서 시장, 군수가 직접 시행하는 게 원칙입니다. 그런데 주택공사 등을 시행자로 지정할 수도 있고요. 자 이런 주택공사 등을 지정할 때는 토지 등 소유자 과반수의 동의를 따로 받아야 됩니다. 그래서 일단 이 주거환경 관리 사업도 공공이 시행합니다. 공공이 시행하는데, 자 이 주거환경 개선 사업하고 좀 차이점. 주거환경 개선 사업은 시장, 군수,
주택공사 등 다 원칙은 동의받아왔고요. 그런데 주거환경 관리사업은 시장 군수가 할 때는 동의가 필요가 없고요. 누가 할 때만 주택공사 등이 할 때만 과반수의 동의를 별도로 받아야 됩니다. 그 다음에 가로주택사업, 가로주택사업도 새로 주택 분양받으니까 토지 등 소유자 자기들이 하는데요. 토지 등 소유자가 이 조합 만들어서 단독이나 공동으로 합니다. 그래서 이 가로주택사업에서도 조합 설립이 의무라 그래요. 의무적으로 조합을 만들어서 조합이 사업합니다. 그러면 자 6개 사업의 시행자도 우리가 쭉 봤는데 자 일단 시행자는 첫 번째 공공이 하는 거 2개를 먼저 정리를 해줘야 돼요. 자 주거환경 개선사업, 주거환경 관리사업. 자, 이 주거환경으로 시작하는 거 2개는 그냥 무조건 누가 하는 거다. 공공이 한다. 일단 이 2개부터 딱 찾아내고요. 그 다음 나머지 사업들은 원칙은 토지 등 소유자 뭐 만들으세요? 조합 만들어서 하는 건데 조합 안 만들고 토지 등 소유자 할 수 있는 사업이 하나가 있죠. 도시환경 정비사업. 그럼 이 순서로 이제 시행자 하나씩 우리가 찾아보면 되죠. 자, 여기서 시행자 다시 한번 정리해봐요. 먼저 공공, 시장, 군수, 주택공사 등. 자, 공공이 하는 사업이 2개. 주거환경 개선사업, 주거환경 관리사업. 그래서 뭐 정리하기 좋게 다 주거환경으로 시작해요. 이 2개는 무조건 공공. 그 다음에 2개가 아닌 나머지 사업은 원칙, 토지 등 소유자 뭘 만들어갖고 조합. 이 조합이 이제 시행하는 게 원칙이에요. 그런데 조합 안 만들고 그냥 토지 등 소유자가 시행자가 될 수 있는 사업이 딱 하나. 도시환경 정비사업. 그러면 도시환경 정비사업 얘는 토지 등 소유자 할 수도 있고 조합이 할 수도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정비사업의 시행자는 이렇게 3명이다 정리할 수가 있고요. 이 중에서도 원칙적인 시행자는 누구다? 조합입니다. 자, 교재 한번 보죠. 자, 먼저 주거환경 개선사업의 시행자 원칙. 주거환경 개선사업은 정비계 공남 공고일 현재 그 정비 예정구역의 토지 또는 건물 소유자 또는 지상권자. 그럼 토지 또는 건물 소유자 또는 지상권자 얘들 묶어가지고 누구라 그러면 돼요? 토지 등 소유자. 이 토지 등 소유자 3분의 2 이상 밑줄. 밑에 줄에 의 동의와 동의함. 세입자 밑에 줄 세대수 과반수의 동의 밑줄. 세입자 세대수 과반수의 동의를 각각 얻어갖고 시장원수가 다음에 따라 시행하게 할 수 있다. 그래서 박스에 보세요. 1번 시장군수 동그라미 시장원수가 직접 시행하거나 또는 다음에 해당하는 자를 시행자로 지정한다. 그래서 옆에 이제 가로 1번 주택공사 등 동그라미 주택공사 등. 그럼 가로 2번은 필요 없어요. 그러면 자 1번은 시장군수나 주택공사 등이 단독 시행할 수 있다 그 얘기죠. 단독으로 할 수가 있는데 자 2번 공동시행 그게 작년에 또 신설된 거예요. 자 시장군수가 1번에 해당하는 자 그 1번에 해당하는 자가 누구였어요? 시장군수나 주택공사 등 시장군수 주택공사 등하고 다음에 해당하는 자를 공동시행자로 지정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가로 1번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른 건설업자 밑줄. 바로 이번에 주택법에 따라 건설업자로 보는 등록사업자 밑줄. 그 건설업자와 등록사업자를 아파트 건설회사라고 그래요. 소위 아파트 건설회사. 이 건설회사들하고 공동으로 시행할 수도 있다. 그래서 법조문이 좀 복잡하게 써 있는데요. 여기서 우리 다시 한번 봐요. 자, 주거환경 개선사업은 시장군수나 주택공사 등이 단독 시행할 수도 있고 누구하고 공동 시행할 수 있다. 건설회사하고 공동시행도 할 수가 있고요. 자, 원칙적으로는 동의받으라고 그랬어요. 3분의 2 과반수. 이게 19회 때 그대로 기출이요. 가로 2개 비워놓고 분수 그대로 물어봤으니까 분수 좀 신경 써갖고 보고요. 그런데 쭉 내려보세요. 가로 2번 예외. 시장원수는 천재지변 등의 불가피한 사유로 건물의 붕괴 우려가 있어갖고 긴급히 사업을 시행할 필요가 있다. 그 긴급히 사업을 시행 밑줄. 긴급히 시행할 필요가 있으며 토지 등 소유자 및 세입자의 동의 없이 사업을 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긴급할 때는 동의 없이 할 수 있다. 예외를 주고요. 그 다음 밑에 2번의 재개발 사업은 조합 동그라미 조합이 시행 단독 시행하거나 또는 조합원 과반수의 동의받아갖고 시장 군수 주택공사 등 건설업자나 등록사업자가 누구였어요? 건설회사 뭐 등등하고 공동 시행할 수 있다. 그럼 재개발은 지금 누가 한대요? 조합이 단독으로 하거나
공동으로 할 수 있다. 그 다음 밑에 3번 재건축 사업도 조합 동그라미. 조합이 시행하거나 조합원 과반수 동의받아갖고 시장군수, 주택공사 등 건설업자 등록사업자하고 공동 시행할 수 있다. 그럼 요것도 역시 작년에 개정됐어요. 종전까지 재건축 조합은 건설회사하고는 공동으로 시행을 못했어요. 그런데 작년부터 다 허용해 줘가지고 이제 재건축 조합도 건설회사하고 공동으로 할 수 있으니까 다 건설회사하고 공동으로 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누구하고 공동으로 시행할 수 있다. 이게 중요한 논점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냥 단독 또는 공동으로 할 수가 있다. 그 정도 정리하면 되고요. 넘겨보세요. 4번. 자, 도시환경 정비사업 조합 동그라미 또는 토지 등 소유자 동그라미가 단독 시행하거나 그러면 토지 등 소유자가 단독으로 할 수 있는 사업은 무슨 사업만? 도시환경 정비사업. 그래서 여기서는 조합 설립의 의무가 아니고 임의적이에요. 조합이 임의적. 조합을 만들어서 할 수도 있고 토지 등 소유자 할 수도 있고요. 또는 그 밑에 조합원이나 토지 등 소유자 과반수 동의받아갖고 시장 군수, 주택공사 등 건설업자나 등록사업자, 즉 건설회사 등하고 공동시행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다음 5번의 주거환경관리사업은 시장 군수 동그라미. 시장 군수가 직접 시행하되 딱 끊으세요. 그럼 시장 군수가 직접 하는 게 원칙이고요. 자, 어때는 동의가 필요가 없다 하기죠. 그냥 시장 군수가 할 수 있는데 다만 주택공사 등 동그라미를 시행자로 지정하려면 끝에 토지 등 소유자 과반수의 동의 밑줄 과반수의 동의를 별도로 받아야 되고요. 그 다음 6번의 가로주택 사업은 조합 동그라미 조합이 시행하거나 조합원 과반수의 동의받아갖고 시장군수, 주택공사 등 또 쭉 옆으로 가보면 건설업자, 등록사업자 등등하고 공동으로 시행할 수 있다. 그래서 6개 사업의 시행자 조문들 싹 읽어봤어요. 이거 다 조문 갖고 시험에 물어보는 거예요. 그래서 좀 많아도 싹 읽어봤고요. 다음 페이지 넘겨보세요. 그 다음에 341페이지 정비사업의 대행 좀 보죠. 그럼 대행이라는 게 있는데 자, 대행이라는 것은 대신해서 시행을 줄여갖고 대행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원래 시행자가 있는데 이 시행자가 사업을 계속 못하는 거예요. 계속 못하니까 대신해서 시행할 자를 정해서 사업을 계속 할 수가 있도록 해주는 것을 대행이다라고 하고요. 그럼 우리 시행자 이렇게 3명 있는데 이 중에서 사업을 계속 못할 우려가 있는 건 누구겠어요? 조합이나 토지 등 소유자. 얘들이 원래 시행자인데 얘들이 사업을 계속 못하니까 시장군수나 주택공사 등이 대신해서 시행하는 것을 대행이다라고 하고요. 바로 1번의 동그라미 1번 대행 사유 봅니다. 시장군수는 다음에 해당할 때는 해당 조합이나 토지 등 소유자를 대신해서 직접 정비사업을 시행. 그 대신해서 시행하니까 두 글자로 뭐라 그래요? 대행. 그래서 시장군수가 직접 대행하거나 또는 지정개발자는 신경 쓸 필요 없고요. 주택공사 등으로 하여금 그 조합이나 토지 등 소유자를 대신해서 사업을 시행하게 할 수 있다. 그래서 그 대행 사유 박스의 1번 보면 자, 장기간 정비사업이 지연되거나 권리관계 분쟁 등으로 인해서 조합이나 토지 등 소유자가 시행하는 정비사업을 계속 추진하기 어렵다고 인정할 때 그럼 원래 시행자가 누구래요? 조합이나 토지 등 소유자. 근데 얘들이 사업을 계속 추진하기가 어렵다 그죠? 이게 주변에 비일비재요. 조합장이 사기 쳐먹고 날라갔고 이게 조합이 사업 계속 못하게 되는 거예요. 이때 누가 대신해서 해줄 수 있다는 거예요. 시장, 군수, 주택공사 등 고자들이 대행할 수가 있고요. 그래서 종전에는 그 박스에 1번 그것만 있었는데 2번이 올해 신설돼 있어요. 2번. 자, 토지 등 소유자 또는 조합원 과반수 동그라미 과반수의 동의로 요청할 때. 자, 이게 올해 신설된 지문. 그래서 토지 등 소유자 저희 못하겠으니까 대신해 주세요. 요청하는데요. 얼마의 동의를 받아왔고 과반수의 동의 받아왔고 요청하면 그때도 대행할 수가 있고요. 그 다음 동그라미 2번. 시장군수는 정비사업을 직접 대행하거나 또는 주택공사 등으로 하여금 대행케 하고자 할 때는 사업대행 개시 결정에서 지자체 공보에 고시합니다. 즉 사업대행 개시 결정 고시한다라고 하고요. 저는 고시가 있으면 이제 효과 밑에 가로 2번 동그라미 1번에
사업 대행 개시 결정에 고시가 있으면 대행자는 고실 다음 날부터 사업 대행 완료 고실까지 쫙 밑줄. 고시 다음 날부터 사업 대행이 끝날 때까지 즉 완료 고시일까지 자기의 이름, 자기의 동그라미. 거기서 자기가 누구예요? 자기. 또 애인 이름 부르고 그러면 안 되죠. 자기 하면은 대행자, 대행자의 이름과 자, 시행자의 계산, 시행자의 동그라미, 시행자의 계산으로 시행자의 업무를 집행하고 재산을 관리한다. 자, 얘가 대행제도는 핵심 지문이요. 자, 대행자가 지정됐어요. 대행 개시 결정 고시가 있다. 그날부터가 아니고 언제부터? 다음 날부터 사업 대행이 다 끝날 때까지 누구 이름으로 사업한다는 거예요? 대행자. 대행자 이름으로 사업을 하는데 비용은 계속 누가 내는 거냐? 시행자가 부담합니다. 그래서 이 원시행자 바뀌는 게 아니기 때문에 비용은 시행자가 계속 내라는 거야. 근데 시행자 사업을 못하니까 대행자가 자기의 이름으로 사업을 계속 해주는 것을 대행이다라고 하고요. 그거 딱 시험에 어떻게 바꿔줘요? 시행자의 이름과 대행자의 계산. 그럼 틀리는 거예요. 대행자의 이름과 시행자의 계산으로 업무를 집행하고 재산을 관리하죠. 자, 대행 뭐 그 정도 하고요. 그 다음에 343페이지로 와보세요. 3번 시공자의 선정. 그럼 말이 또 비슷한데 저한테 승질 내고 그럴 필요는 없어요. 그럼 시행자는 뭐야? 시행자는 처음부터 끝까지 자기의 이름과 책임으로 사업을 시행하는 자, 말 그대로. 그래서 우리 정비사업의 시행자는 이렇게 3명 있다 봤죠. 그런데 조합이나 토지 등 소유자 사업을 계속 못하니까 대신해서 해주는 자를 뭐라 불러요? 대행자. 그런데 시공자라는 것은 요 시행자하고 공사 계약을 체결해서 이런 공사만 하는 자, 정비사업에 공사만 담당하는 건설회사를 시공자라고 그래요. 시공사. 그래서 이 시공자는 한마디로 건설회사. 그래서 이 건설회사 이 시공자를 시행자는 일정한 시기에 선정을 해야 돼요. 의무입니다. 이 시공자 선정이 지연돼갖고 사업이 자꾸 늦어져요. 그래서 이 시행자는 일정한 시기에 의무적으로 시공자, 건설회사를 선정하도록 하고요. 그리고 원칙적인 정비사업의 시행자가 조합이죠. 그래서 가로 1번 조합, 거기다 별표. 자, 조합은 조합 설립 인가를 받은 후, 밑줄. 조합 설립 인가 후 조합 총회에서 국토부 장관이 정하는 경쟁 입찰, 밑줄. 국토부 장관이 정하는 경쟁 입찰 방법으로 건설업자나 등록사업자, 저 얘들 누구라고 그랬어요? 건설회사라고 그랬죠. 건설회사를 시공자로 선정할 수가 있는 게 아니고 해야 된다. 의무입니다. 딱 끊으세요. 다만 조합원 100명이야. 자, 이런 사업을 소규모 사업이라고 그래요. 소규모 정비사업은 총회에서 정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선정할 수 있다. 정관이라는 것은 조합이 정하는 자치규범이죠. 저 정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선정한다는 것은 알아서 한다 그 얘기죠. 그래서 100명이야. 소규모 사업은 알아서 선정해라 하는 거니까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요. 앞부분이 중요한 거죠. 자, 일단 조합은 언제? 조합 설립 인가 후 어디서? 총회에서 어떻게? 국토부 장관이 정하는 경쟁 입찰 방법으로 시공자 선정합니다. 원칙. 그런데 밑에 예외, 그 토지 등 소유자 하나만 더 봐요. 자, 도시환경 정비 사업을 토지 등 소유자가 시행. 그럼 도시환경 정비 사업은 토지 등 소유자 조합 안 만들고 할 수도 있죠. 자, 이때는 사업 시행 인가를 받은 후, 밑줄. 사업 시행 인가 후 규약 동그라미. 규약이라는 것은 토지 등 소유자가 사업하려고 정하는 자치규범이요. 좀 전에 조합이 정하는 자치규범은 뭐라고 불렀어요? 정관. 그런데 토지 등 소유자 사업할 때는 자기들끼리 정하는 규범을 규약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규약이 정하는 바에 따라 건설업자나 등록사업자를 시공자로 선정해야 됩니다. 그래서 시행자 요 2명 우리가 봤고요. 자, 하나 이거 시장원수나 주택공사 등 공공은 지들이 알아서 할 거니까 우리가 뭐 신경 쓸 필요 없어요. 그래서 자, 요 2개만 이제 보는데 자, 조합은 언제 선정한다고요? 조합 설립 인가 후 토지 등 소유자는 사업 시행 인가 후 일단 시기부터 바꿔줘. 그 다음에 조합은 국토부 장관이 정하는 경쟁 입찰. 근데 토지 등 소유자는 경쟁 입찰이 아니고 규약이 정하는 바에 따라 각각 시공자 선정합니다. 그래서 이것도 뭐 단순한 거니까 한 페이지 넘겨보세요. 그 예제 7번. 26회니까 재작년이죠. 기출문제 한번 봅니다.
자, 도시환경 정비 사업의 시공자 선정에 관해서 틀린 것은 1번 토지 등 소유자가 사업을 시행할 때는 경쟁 입찰 방법으로 시공자 선정한다. 1번 바로 정답. 자, 토지 등 소유자는 일단 언제 선정한다 그랬어요? 사업 시행 인가 후. 정관이 아니고 경쟁 입찰이 아니고 규약이 정하는 방법으로 시공자를 선정합니다. 규약. 그래서 1번이 바로 정답. 나머지 2, 3, 4, 5번은 엄청 어려운 질문이에요. 아주 지엽적인 건데 1번은 핵심적인 거에서 답 나오는 거죠. 그래서 항상 우리가 배운 거에서 답이 나옵니다. 그래서 핵심적인 내용 그 정도만 정리하고요. 그 다음에 옆 페이지로 와보세요. 4번 재건축 사업 안전진단. 자, 얘도 별표. 오늘도 그냥 첫 시간부터 별표만 열심히 달다 하시는 거죠. 자, 그래서 재건축 사업은 안전진단. 이게 이제 또 특징이에요. 안전진단은 무슨 사업에서만 있는 거냐? 재건축. 그리고 실무든 이론이든 가장 중요한 절차라고 그래요. 재건축. 대부분 이 재건축 사업이 안전진단을 통과하지 못해갖고 사업이 무산되는 경우가 거의 90% 이상입니다. 그래서 혹시 요 주변에 재건축 관련 아파트 단지에서 이 안전진단 이거 통과했다 그러면 프랜카드 크게 붙어요. 경축 안전진단 통과. 혹시 이거 붙은 거 보신 거 있으세요? 됐어요. 아무튼 자, 그래서 저희 안전진단은 재건축에서만 특유한 거고요. 가장 중요한 절차. 이 안전진단 통과하면 거의 구분응선을 넘었다 이렇게 얘기할 정도로 가장 핵심적인 절차인데 그 안전진단이라는 거는 뭐를 하는 절차일까요? 안전진단. 안전한지 진단하죠. 안전한지 진단해서 뭐예요? 자, 이 멀쩡한 아파트 재건축하면 투기밖에 안 되죠. 그래서 재건축 관련 아파트가 구조 안전성, 뭐 설비의 노후도 이런 것들을 심사해갖고 재건축할 수 있는 아파트인지 즉 노후 불량 건축물인지 판정하는 절차를 안전진단이라고 하고요. 이 안전진단 통과해서 노후 불량 건물로 판정이 돼야 정비계획 수립해서 재건축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 안전진단은 한마디로 무슨 건물로 판정하는 절차? 노후 불량 건물로 판정하는 절차입니다. 그래서 1번에 안전진단의 실시한 봐요. 자, 시장 군수는 밑줄 정비계획 수립 재건축 사업 시행 여부의 결정 또는 안전사고 방지를 위해서 다음에 해당할 때는 안전진단 실시해야 된다. 그럼 일단 안전진단은 누가 실시하래요? 시장 군수가 합니다. 목적은 정비계획을 수립해서 재건축 사업을 할지 말지 결정하기 위해서 안전진단부터 실시하도록 하고요. 자, 그중에서 가로 1번 직권 실시. 자, 그 옆에다 원칙 씁니다. 자, 여기 원칙이요. 재건축 사업의 정비예정 구역별 정비계획 수립 시기가 도래한 때 밑줄 정비계획 수립 시기가 도래했다. 그럼 이제 재건축 사업의 정비계획을 수립할 때가 왔어요. 정비계획 누가 수립해요? 시장 군수. 그래서 시장 군수가 정비계획 수립하기 전에 이거 재건축할 만한 아파트인지 뭐부터 해라? 안전진단부터 직권 실시하는 게 원칙입니다. 그런데 가로 2번에 또 안전진단 실시를 요청하면은 또 실시해요. 요청. 그 요청하는 게 또 박스에 1, 2, 3, 4 4개나 있죠. 예전에는 한 개 있었어요. 1번. 근데 계속 늘어납니다. 1번, 2번, 3번, 4번까지 이제 늘어났는데 자, 1번의 핵심이요. 자, 1번만 보면 그 정비계획 위반을 제한하려는 자. 그럼 정비계획 수립해 주세요. 위반 제한 누가 하겠어요? 토지 등 소유자. 우리 저번 주에 토지 등 소유자가 정비계획 위반을 제한할 수 있는 사유. 요것도 5개가 있는데 1번 딱 하나만 봤어요. 정비계획 수립 시기가 몇 년 이상 지났는데 시장원수가 정비계획 수립 안 하고 있으면 몇 년? 1년이요? 2년이요? 3년이요? 1년. 왜 1년이라고 그랬어요? 1번. 그거는 좀 생각나는 거 같죠? 1번이니까 1년이에요. 아무튼 그래서 정비계획 수립 시기가 1년 이상 지났는데도 시장원수가 정비계획 수립 안 하고 있으면 토지 등 소유자 정비계획 수립해 주세요. 위반을 제한할 수가 있고요. 그 위반을 제한하기 전에 그 정비예정구역에 소재한 건물 및 부속 토지 소유자. 자, 얘들이 누구예요? 재건축에서는 건물 및 부속 토지 소유자가 토지 등 소유자. 토지 등 소유자 10분의 이상 동의. 쫙 밑줄 별표. 10분의 이상 동의받았고 안전진단 실시를 요청하면 이때도 실시합니다.
그럼 원칙적으로는 정비계획의 수립 시기가 도래하면은 시장원수가 직권으로 안전진단하라고 그랬죠. 그런데 정비계획 수립 시기가 1년 이상 지났는데도 시장원수가 정비계획 수립 안 해주고 있죠. 이때는 토지등 소유자가 정비계획 수립해달라고 제안할 수가 있고요. 그 제안하기 전에 얼마 이상의 동의받아갖고 요청하면 10분의 이상 동의받아갖고 요청하면 그때도 실시해라. 그래서 요청하는 거에서는 핵심이 그 동의 요건이에요. 얼마의 동의? 10분의 1. 그 밑에 2번도, 3번도, 4번도 다 얼마의 동의를 받아갖고 요청. 10분의 1. 그게 논점입니다. 넘겨보세요. 자, 2번 대상. 그럼 재건축 사업의 안전진단은 주택단지 안의 건물, 밑줄 주택단지 안의 건물을 대상으로 한다. 딱 끊고요. 그럼 단지 안의 건물을 대상으로 하니까 나홀로 아파트 이런 거는 안전진단 대상이 아니다. 그죠? 단지 안에 집단적으로 지어진 아파트 이런 것들이 대상이고요. 근데 딱 끊고 다만 다음에 해당할 때는 안전진단 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다. 제외할 수 있다. 이 말은 안전진단 없이 재건축할 수 있다. 그 얘기고요. 언제? 박스 1번. 천재지변 등으로 주택이 붕괴 밑줄. 주택이 붕괴가 돼서 신속히 재건축할 필요가 있을 때 이미 주택이 뭐가 됐어요? 붕괴 무너졌는데 거기 가서 노후불량 건물인지 돋보기 보고 기싸대기 날라가는 거예요. 그래서 자 이런 이미 붕괴가 됐어요. 또 2번에 주택의 구조안전상 사용금지가 필요. 밑줄. 구조안전상 사용금지가 필요하다고 시장원수가 인정한대요. 그럼 그 말이 뭐겠어요? 구조안전상 사용금지가 필요하다. 이 말은 붕괴될 우려가 크다. 그죠? 누가 봐도 그냥 붕괴될 우려가 커요. 그래서 1번 이미 주택이 붕괴가 됐거나 2번 붕괴될 우려가 클 때는 별도로 안전진단할 필요가 없다. 그죠? 안전진단 없이 바로 재건축할 수 있다. 그 얘기고요. 밑으로 합니다. 3번에 가로 1번 동그라미 1번에 그 안전진단 실시 여부의 결정 거기다가 사전 결정 이렇게 쓰세요. 사전 결정 또는 예비 결정 다 같은 말입니다. 이 안전진단을 실시할지 말지 그거부터 사전적으로 결정하고요. 그럼 보면 시장운수는 현장 조사를 통해서 건물의 구조안전성, 건축 마감, 설비의 노후도 뭐 이런 것들 심사해서 안전진단을 실시할지 말지 여부부터 결정해야 하며 딱 끊고요. 그래서 안전진단을 할지 말지 결정하는 것을 무슨 결정한다? 사전 결정 또는 예비 결정한다라고 하고요. 그리고 안전진단 실시가 필요하다고 결정했으면 다음의 기관에 안전진단을 의뢰합니다. 그래서 의뢰받아갖고 안전진단 할 수 있는 기관이 박스에 이제 딱 3개가 있어요. 자, 1번 끝에 보면은 안전진단 전문기관 밑줄. 뭐 안전진단 전문기관이니까 그거는 뭐 읽으면 되고요. 그 다음 2번은 한국시설안전공단 밑줄. 3번은 끝에 한국건설기술연구원. 그래서 시설안전공단, 건설기술연구원. 자, 요 딱 3명만 안전진단을 할 수 있는 기관입니다. 그래서 정비법이든 주택법이든 안전진단을 할 수 있는 기관은 그 딱 3개밖에 안 돼요. 그거는 고자들한테 의뢰해서 이제 안전진단 하는 거예요. 맨 밑에 보세요. 가로 2번. 시장원수로부터 의뢰받은 안전진단 기관은 국토부 장관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안전진단을 실시해야 되고 그 밑에 그 실시했으면 결과 보고서를 작성해서 시장 군수 요청한 자에게 제출합니다. 자, 안전진단 실시해서 결과 보고서를 제출. 그럼 이제 쭉 내려보세요. 가로 2번. 정비계획 수립 또는 재건축 사업의 시행 여부의 결정. 자, 그거를 종국 결정 이렇게 쓰세요. 종국 결정 또는 뭐 최종 결정 다 같은 말입니다. 근데 최종적으로 또 결정을 해요. 종국 결정. 저 시장 군수는 안전진단 결과 동그라미, 도시계획 동그라미, 지역요건 동그라미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정비계획 수립에서 재건축 사업을 시행할지 말지 여부를 최종적으로 또 결정합니다. 즉 종국 결정은 뭐를 결정한다는 거예요? 재건축 사업을 할지 말지를 최종적으로 결정해라 그 얘기인데, 자 그럼 일단 첫 번째 논점. 자, 시장 군수는 안전진단 결과만을 고려해서 재건축 사업의 시행 여부 결정한다. 틀려요. 안전진단 결과, 도시계획, 지역여건 다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재건축을 할지 말지 결정합니다. 그러면 지금 우리 안전진단 절차에서 결정이 두 번 나요. 사전 결정이 있고 종국 결정이 있고. 자, 이 두 개를 헷갈리시면 안 된다는 거예요. 사전 결정은 뭐를 결정하는 거예요? 안전진단을 할지 말지 그거를 결정하는 거고요. 종국 결정은 재건축 사업을 할지 말지 결정. 그럼 뭐 사전 결정이든 종국 결정이든 결정은 다 누가 하는 거냐? 시장 군수. 자, 여기서 시장 군수 하면 항상 누구까지 포함? 구청장. 그래서 시장 군수 구청장. 자, 이자들이 다 결정을 하는데요. 자, 이런 시군구청장은 결정권을 남발할 수밖에 없어요. 우리 예를 들어서요. 강남구에서 재건축하려고 주민들이 안전진단 요청하고 그랬는데 구청장이 자꾸 못하게 해버려요. 못하게 하면은 그 다음 선거에 뽑아줘야 안 뽑아줘요? 뭐 이제 이름이 또 바뀌었어요. 한국당인가? 그걸로 바뀌었는데 그거라도 나중에 안 뽑아주는 거예요. 그래서 자, 구청장이 자꾸 못하게 하면 안 뽑아주니까 당연히 구청장은 재건축 하세요. 이 결정권을 남발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이 시군구청장이 재건축하기로 결정했을 때는 사후에 특별시장, 광역시한테 의무적으로 보고를 해야 돼요. 보고를 받아갖고 특광도지사가 못하게 통제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가로 3번 보세요. 동그라미 1번. 시군구청장은 정비계획 수립 또는 재건축 사업의 시행을 결정한 때에는 지체 없이 특별시장, 광역시장, 도지사에게 결정 내용과 결과 보고서를 제출해야 된다. 그럼 이제 보고해라 그 얘기인데, 그럼 시군구청장이 뭐를 결정했을 때 보고하라는 거예요? 재건축을 하기로 결정한 것을 특광도지사에게 보고해라 그 얘기고요. 그럼 동그라미 2번. 자, 시도지사는 필요하면은 한국시설안전공단 등의 안전진단 결과가 적정한지 여부에 대해서 다시 검토를 의뢰할 수 있다. 이 말은 특광도지사가 안전진단 잘한 건지 다시 따진다 그 얘기죠. 다시 적정성을 검토하고요. 그래서 맨 밑에 보세요. 동그라미 4번. 자, 특광도지사는 이 검토 결과에 따라서 시군구청장에게 정비계획 수립 또는 재건축 사업 시행 결정의 취소 등 필요한 조치를 요청. 그 취소 등 필요한 조치를 요청. 밑줄. 요청에다가 동그라미. 요청할 수 있고, 자, 시군구청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따라야 됩니다. 어디서 다 끊으세요. 다만 어쩌고저쩌고는 필요 없어요. 읽을 필요도 없고. 그러면 한마디로 시군구청장이 재건축하기로 결정했는데 사후에 누가 못하게 할 수 있다는 거예요. 특별시장, 광역시장, 도지사, 시도지사가 못하게 할 수 있다 그 얘긴데요. 주의할 거는 특광도지사가 재건축 시행 결정을 직접 취소할 수 있다. 틀려요. 취소할 것을 뭐만 할 수 있다. 요청만 하는 거죠. 그래서 요청에 따라서 취소도 역시 누가요? 시장, 군수, 구청장. 그래서 결정권, 취소권 다 누가 갖는다? 시군, 구청장이 갖고요. 특광도지사는 취소할 것을 요청만 할 수 있는 거지 직접 취소한다 그러면 틀립니다. 그럼 그 밑으로 갑니다. 4번의 비용. 이런 안전단 비용은 시장 군수가 부담 밑줄. 시장 군수 부담이 원칙이에요. 그럼 왜 시장 군수가 부담하는 게 원칙이에요? 시장 군수가 직권 실시한다고 그랬으니까 시장 군수가 돈도 내는 게 원칙. 근데 밑에 예외. 안전진단 실시를 요청했을 때만큼은 밑에 줄 안전진단 비용의 전부나 일부를 그 요청한 자에게 부담시킬 수 있다. 즉 원인자, 요청한 자에게 당신이 돈 좀 내세요 할 수가 있고요. 그래서 이것도 원칙, 예외 헷갈리면 안 돼요. 원칙 누가 부담한다? 시장, 군수. 예외적으로 요청을 했을 때는 요청한 자에게 부담시킬 수가 있고요. 자, 옆에 이제 8번 문제 보죠. 자, 재건축 사업 안전진단에 관해서 옳은 것은 1번. 안전진단 실시 요청하려면 토지 등 소유자 3분의 1 이상의 동의 받아야 된다. 3분의 1이 아니고 10분의 1. 항상 요청할 때는 10분의 1 이상의 동의. 그 다음에 2번에 주택의 구조 안전상 사용 금지가 필요하다고 시장군수가 인정할 때는 안전진단 실시해야 된다. 그럴듯한데요. 말장난 친 거죠. 구조 안전상 사용 금지가 필요하다. 이 말의 의미는 붕괴될 우려가 크다. 이때는 안전진단 대상에서 제외. 안전진단 없이 재건축할 수가 있는 거고요.
그 다음에 3번에 한국시설안전공단은 재건축 사업의 안전진단을 할 수 있다? 3번 정답. 그래서 좀 전에 의뢰받아갖고 안전진단할 수 있는 기관 딱 3개밖에 없다고 그랬죠. 안전진단 전문기관, 시설안전공단, 건설기술연구원 이 3명만 안전진단할 수가 있죠. 그래서 3번이 정답이 되고요. 그럼 이 재건축 사업의 안전진단 우리가 쭉 봤는데 그럼 이 재건축 사업의 안전진단은 구체적으로 언제 하라는 거예요? 저희 절차 중에서 언제 안전진단해라? 열심히 또 안전진단은 배웠는데 언제 하는지를 모르는 거죠. 정비계획. 정비계획의 수립 시기가 도래하면 그 말은 정비계획을 수립하기 전에 재건축은 특별히 뭐부터 해야 된다? 안전진단. 이 안전진단에서 통과해야 정비계획 수립해서 재건축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재건축 사업의 안전진단 정확하게 언제 하라는 거라고요? 정비계획을 수립하기 전에. 그럼 여기까지 안전진단까지 다 우리가 몇 단계 배운 거예요? 1단계. 와, 엄청 많이 한 것 같아도 이제 정비사업 딱 1단계 온 거예요. 기본계획, 정비계획, 정비구역 지정 해놓고 이제 사업하는데 사업별로 시행방법, 시행자 싹 봤죠? 또 시행자가 건설회사, 시공자 언제 선정하는지, 재건축은 정비계획 수립하기 전에 뭐부터 해라? 안전진단. 이런 사업을 하기 위한 준비 단계 1단계를 쭉 우리가 본 거고요. 그럼 이하부터는 이제 다시 절차로 와서 2단계인데 그럼 정비사업은 원칙적으로 누가 사업하는 거예요? 조합이 무슨 방식? 관리, 처분 방식. 그래서 이하부터는 이제 조합이 관리, 처분 방식으로 사업을 시행하는 절차를 다시 우리가 쭉 볼 거고요. 그래서 일단 여기까지 하고 좀 쉬었다가 한번 보겠습니다. 자, 이거 그냥 그대로 두세요.